안녕하세요. 저희는 30대 중반이고 아내는 30대 초반의 결혼 4년차 부부입니다. 얼마 전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 이혼 준비 중입니다. 아내의 불륜 상대는 제 친구입니다. 같이 초중고를 같이 나온 고향 친구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아내는 일찍 아기를 낳고 싶다며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임신은 잘 되지 않았고 아직 저희 둘 다 정기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부부 관계도 자주 가졌고 나쁘지 않았기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당연히 생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친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투자를 부탁하였고 제 생각에 나름 사업 아이템도 괜찮았고 성실하고 믿을 만한 친구였기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하는 회사이다 보니 사람 한 명 한 명 쓰는 것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고 어쩌다 한 번씩 아내가 나가서 일을 도와주다가 자연스럽게 그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나다 보니 나름 회사도 자리도 잡고 매출도 늘고 아내의 월급도 나오고 투자에 대한 배당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믿고 투자해줘서 고맙고 회사가 힘들 때 무급으로 도와준 아내에게 고맙다면서 명절이나 생일 등 기념일마다 선물이며 식사권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낸다고 생각이 되던 중에 모르는 번호로 아내와 제 친구가 손을 잡고 다니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보내준다면서 아내 관리를 잘 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연락처로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아내와 친구의 부정한 관계를 찾을 방법을 없었고 심부름 센터를 통해서 그 둘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심부름 센터에서는 그 둘이 상당히 주변을 의식하고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부정한 관계가 의심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증거를 찾아오겠다고 의뢰를 한 지 2주일 정도 지났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2주나 지났는데도 증거가 안 나온다면 제가 괜한 오해를 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고 그만 멈춰달라고 전화를 하였지만 심부름 센터에서는 자기 말을 믿어달라며 2주만 더 지켜보자고 하였습니다. 만약 부정한 증거를 잡지 못하면 추가 2주에 대한 비용은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여러 번 제안을 하였고 저도 확실한 게 좋겠다 싶어서 2주만 더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둘의 증거를 잡았다면서 연락이 왔고 절대 티 내지 말고 그들의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음성 메모 등 증거를 수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자고 있는 아내의 폰을 가지고 와서 확인해보니 수많은 대화 내용과 사진, 음성 메모까지 증거는 넘쳐났습니다. 모든 것을 복사를 하고 자고 있는 아내 옆에 폰을 두었습니다. 자고 있는 아내를 보니 정말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둘에게 받은 배신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잠이 안 와서 혼자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는 소리를 듣고 나온 아내는 무슨 일이 있냐면서 제 옆에 앉아서 말을 거는데 너무나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가식적인 얼굴이 너무 싫었습니다. 별일 아니라면서 들어가 자라고 한 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부름 센터로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심부름 센터가 문을 열자마자 들어가서 현재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달라고 하였고 수많은 증거사진 중에는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확인하는 사진, 회사에서 그 짓거리하는 사진까지 그 둘의 사이를 증명할 증거는 넘쳐났습니다. 모든 자료를 들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하고 있는 친구에게 가져갔습니다. 친구는 괜찮냐는 위로와 함께 어떻게 하고 싶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최대한 내가 다 유리하고 좋게 끝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친구는 참기 힘들겠지만 시간을 조금만 더 줄 수 있냐고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한 문제는 당장에도 무조건 이기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지만 회사 지분 투자 관련해서는 좀 더 알아보고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 나름대로 복수를 준비하는 동안 아내와 한 이불, 한 지붕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몰라서 당분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뒤에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 방을 구했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 갔다고 정말 믿었는지 그 둘은 제 집으로 같이 출퇴근까지 하였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으나 홈 CCTV에 그 둘의 그 짓거리는 물론 둘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대화 영상까지 전부 다 찍히면서 동영상 증거물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변호사 친구는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까지 확인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까지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는 변호사 친구의 연락을 받자마자 저는 연차를 내고 시골에 있는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좋은 식당을 예약하고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시고서는 의아해하셨지만 좋은 식당에서 좋은 음식을 대접을 하니 고맙다면서 맛있게 드셨습니다. 다 드신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아내의 증거 동영상을 보여드렸고 그 두 분은 자기 딸이 그럴 리가 없다며 믿지 않으려 하셨고 관련 사진, 메시지 등을 전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아내에게 전해주라면서 이혼 서류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식당을 나와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아내와 친구의 수도 없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저는 어떠한 대화도 너네들과 하고 싶지 않으니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차단을 하였습니다. 친구네 집으로 상간남 소송 관련 서류를 보냈습니다. 친구의 아내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의 가정을 파탄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집도 아직 애가 없기에 만약 이 일로 이혼을 하려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친구 아내에게 연락이 왔고 정말 이 모든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맞는다고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달라는 친구 아내에게 저의 이혼이 다 끝나고 나면 모든 증거를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드릴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믿고 싶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다며 이런 제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친구 아내도 자기도 마찬가지라면서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친구의 도움으로 투자한 회사는 각종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그 친구는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게다가 횡령 문제에 아내도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나와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저와 이혼만은 안 된다면서 잘못했다면서 용서를 빌었고 그 과정 중에 저 몰래 피임약을 먹으면서 피임까지 했던 사실을 실토하면서 바로 애도 가지고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자면서 매달리고 있고 장인 장모님들도 한 번은 용서해줘도 되지 않냐며 자기 딸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며느리가 자기 딸같이 바람을 피웠어도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냐는 말에는 선뜻 대답도 못하시면서 자꾸 저에게만 이해하라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친구 아내가 제 변호사 친구를 통해서 먼저 이혼을 하였고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 과정 중에 그 회사 지인도 다 가져오게 되었고 현재 회사는 친구 아내와 협의하에 임시대표로 제 지인이 앉아서 운영 중에 있고 조만간 팔거나 제대로 된 전문 경영인을 두고 운영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아내와 타협 없이 이혼할 생각이고 더 이상 대화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갈 생각입니다. 결혼하면서 가져온 재산이나 혼수도 없었고 결혼 소득이라고는 약 1년 넘게 그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지만 그것도 확인해보니 어디에 썼는지 다 쓰고 빈털터리더군요.
그래서 더 이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전부 다 가지고 올 생각이고 위자료도 받아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간남 소송을 통해서 친구 놈에게는 2천만 원을 요구하였고 친구 아내도 아내에게 상간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사람이 무서워졌고 누군가를 믿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법적인 문제는 거의 다 이기고 끝나겠지만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제가 불쌍하다고 느껴지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예비 신부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어디까지 믿고 계신가요? 예비 남편과 저는 9년을 함께했고 산전수전을 모두 함께 겪으며 여기까지 왔기에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숨소리만 들어도 배고픈 건지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있었지요. 그 정도로 저희 사이는 각별하다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바로 지금 큰 문제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정확히 3개월 전으로 거슬러 가서 이때부터 여자의 무서운 촉이 발동하기 시작했지요. 예비 남편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기 시작했던 게 원래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연락을 안 하거나 전화를 안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동료들과 술만 마시면 연락 두절이었고 집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회사에 일이 있어서 기분이 별로라 다 같이 술 한잔하기로 했다며 늘 즉흥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중간에 연락 좀 주라고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하냐고 하면 되려 큰 소리를 치기도 했지요. 분위기가 안 좋은데 자기야 하면서 혼자 전화하고 그럴 수 있겠냐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예비 남편의 모습이 수상하던 중 우연히 핸드폰 카톡을 보게 되었어요. 일부러 본 것은 아니었고 예비 남편이 카톡을 하다가 배달을 받으러 나가면서 핸드폰을 그대로 두고 나갔습니다. 그때 동료 단톡방에 카톡이 계속 울리고 있었는데 미리 보기로 슬쩍 보니까 노래방을 가서 여자들과 그랬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날 누가 계산을 했으니 얼마씩 보내라는 말에 이어서 다들 와이프한테 뭐라고 거짓말했냐고 이러다 걸리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예비 남편은 아직 혼자 살고 있어서 걸릴 일 없어서 부럽다고 지금을 많이 즐기라는 내용도 있었지요. 배신감과 분노의 손발이 떨렸지만 고작 이걸로 증거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우선 모른 척했습니다. 그날 아무렇지 않게 같이 밥도 먹었고 일이 생겼다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때부터 증거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체크하고 찾아보고 다 했지만 솔직히 나오는 게 없었지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 와중에 남자친구는 아예 다음날 오후까지 연락 한 통이 없는 날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평일에 둘 다 일을 하고 주말에만 만나는 커플인데 이제는 대놓고 주말에도 연락을 하지 않았지요. 저 역시 어떠한 연락을 하지 않고 기다려봤는데 다음날 저녁에 온 연락이 숙취가 너무 심해서 이제야 정신을 차렸답니다. 여자 그리고 유흥을 즐기는 이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기에 저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어요. 증거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 눈으로 봤다고 그 카톡을 분명 받고 심지어 여전히 그러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법이 참 웃긴 것이 증거 없이 제가 도발을 하면 되려 제가 불리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행인 건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금전적인 피해는 있겠지만 그 외에는 제가 감수해야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차피 한번 그렇게 놀았던 남자라면 결혼 후에도
그러게 뻔하니 파혼을 하라고 하셨지요. 이혼보다는 파혼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맞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당분간 제가 행동하기 전까지는 모른 척 하시겠다고 하셨고 저는 끝까지 증거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어요. 하루는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예비 남편의 뒤를 캐봤습니다. 솔직히 뒤를 캐면서도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멍했지만 어떻게든 뭐라도 하나 잡고 싶었지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밤새도록 그 사람을 기다린 결과 드디어 증거를 잡았고 현장을 덮쳤습니다. 여자와 있던 예비 남편은 제가 등장하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당혹감을 감추질 못했지요. 저는 그런 예비 남편을 뒤로하고 나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는데 더럽고 역해서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지요. 그 현장을 제 눈에 더 담고 싶지 않아서 제가 더 무너질 것 같아서 밖으로 나왔고 예비 남편과 대화를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절대 2번은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그 길로 그 늦은 시간에 예비 시댁으로 함께 갔어요. 예의를 갖추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당신 아들이 이랬고 파혼하겠다고 말을 했더니 반응이 정말 놀라웠지요. 이게 뭐 어때서 그러냐고 하셨습니다. 엄연히 아직 부부도 아니고 남자가 결혼 전에 심란해서 한 번쯤 여자랑 놀 수도 있는 거지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 시간에 왔냐고 하셨지요. 시어머니 당신도 여자이고 딸도 있으신 양반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싶어서 소름 끼쳤습니다. 이어 예비 시누이도 요즘 세상에 그렇게 안 노는 남자 없다고 너무 순진한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다른 남자를 만나봤자 다 똑같을 텐데 이미 신혼집에 식장에 다 일을 벌려놓고 파혼을 하겠다는 거냐고 그럼 저더러 책임지라고 합니다. 본인들은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제가 이혼을 하자고 했으니 혼자 알아서 다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지요. 적어도 본인 자식이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사과를 할 줄 알아야 하는데 해도 너무하구나. 이 사람들이 과연 사람일까 싶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다음날 바로 하나 둘씩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 예비 남편에게 위약금 등등 청구를 했지요. 물론 저 사람에게 100% 부담을 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못할 걸 알았기에 일부는 저도 했습니다.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싶었지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미친 것 같습니다. 제 지인들뿐 아니라 회사까지 찾아와서 청첩장을 돌리고 제 아내를 잘 부탁한다며 쇼를 하기 시작했지요. 요즘 결혼 준비하느라 많이 다퉈서 본인에게 삐져 있다고 좋은 말 많이 해주시라고 합니다. 심지어 저희 친정에도 찾아와서 뻔뻔하게 본인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위약금까지 물어내면서 이혼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해요. 살다가 헤어지면 그만인데 우선 살자고 합니다. 본인은 죽어도 파혼할 생각이 없다고 만약 파혼을 할 거면 위약금이고 뭐고 알아서 다 해결을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지하게 붙잡고 대체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말 그대로 본인은 헛돈 날리고 싶지 않으니 결혼하자고 합니다. 물론 잘못을 했으니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다른 여자랑 논 건 맞지만 그래봤자 하룻밤 상대였다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저한테 실망한 부분도 분명 많이 있었지만 본인도 참고 감수했다면서 저도 그렇게 하라는 말을 본인 입으로 했습니다. 정말 미친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파혼을 깔끔하고 현명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와 같은 상황이셨던 분 있으시다면 제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